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iOctopus Outsmarting Non-Uniform DMA라는 논문이고 아스플러스 20년도에 발표됐고 베스트 페이퍼로 선정된 논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백그라운드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누마는 이제 여러 CPU가 존재하고 각 CPU가 서로 다른 CPU의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시스템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비대칭적인 구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4개의 각기 다른 머신에서 16개의 스레드로 구동되는 스팀 클러스터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인데 이때 각기 다른 스레드 조합으로 노드에서 실행하여 가장 좋은 결과와 가장 나쁜 결과 그리고 그 사이의 성능 차이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특히 8개의 노드를 가진 A 머신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노드와 그리고 비대칭 구조로 인해 어플리케이션 성능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D 머신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2개지만 노드별로 성능의 비대칭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능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비대칭 환경을 간과할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상당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CPU는 이제 I/O 컨트롤러를 통해서 장치가 시스템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장치가 자신의 노드 내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이 원격 노드 내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더 높은 처리량을 얻을 수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이것을 new DMA라고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I/O 디바이스가 CPU 제로에 붙어 있을 때 이게 I/O 디바이스에서 실제로 I/O를 수행을 하면 I/O 디바이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데이터가 각 코어에 달려있는 라스트 레벨 캐시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다른 CPU에서 해당 I/O 디바이스 접근을 하면 이 CPU 코어의 LLC를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D램에 멀리 있는 D램에 접근하는 걸 new DMA라고 지칭을 하고 I/O 디바이스가 이런 작업을 수행할 때 DDIO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new DMA 환경에서는 이 구조의 비대칭성 뿐만 아니라 DDIO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누마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적인 차이로 CPU가 메모리에 데디케이트 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개의 CPU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누마의 영향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 new DMA는 문제는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CPU가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I/O 디바이스가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CPU가 메모리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와는 조금 다르게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I/O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PCI 패브릭을 사용을 해서 CPU와 메모리에 연결되게 되고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에서 이런 NIC가 지금은 노드 제로에 PCI 슬롯을 통해서 PCI 패브릭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NIC의 추가적인 PCI로 새로운 노드 1에 연결할 수 있다고 하면 new DMA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하드웨어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미 이제 I/O 디바이스를 여러 CPU로 연결하는 기술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연결하면 OS에서 여러 디바이스로 하나의 디바이스를 여러 디바이스로 인식하게 되고 NIC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로 연결하게 되면 각각 똑같은 NIC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 카드 인터페이스로 인식이 돼서 서로 다른 NIC로 인식이 되고요.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PCI를 나누는 것과 익스텐더가 필요한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16개의 레인을 8개하고 8개 레인으로 나누어 사용을 한다고 하면 I/O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6레인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I/O 밴드위스가 보통 나오기 때문에 이 I/O 밴드위스를 전부 다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벤더들은 16레인 PCI 디바이스에 추가적으로 16레인 PCI를 엔드포인트로 지원하는 디바이스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구매한 엔비디아의 블루필드 3 스펙인데 이 블루필드도 기존의 PCI 슬롯에 16레인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16레인을 익스텐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할 수 있고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사용을 하면 하나의 디바이스를 16레인으로 연결하고 또 다른 CPU에 16레인으로 연결해서 각각 CPU에서 IO 밴드위스를 풀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iOctopus라는 눈모는 이 IO 디바이스가 옥토퍼스처럼 여러 CPU에 연결되는 구조를 제안을 하고 기존 구조와는 반대가 됩니다. 기존 구조 같은 경우에는 CPU 하나의 IO 디바이스가 여러 개 연결되었다면 iOctopus 같은 경우에는 IO 디바이스가 주체가 되고 각각 CPU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를 제안을 하고 IO 디바이스가 각각 CPU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DMA도 항상 로컬 메모리하고 로컬 CPU의 DMA를 함으로 DDIO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이 하드웨어 아까 말씀드린 걸로만 CPU 연결 사용을 하면 각 CPU에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이 NU DMA 문제를 없앨 수는 없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제 NIC를 각각 PCI로 각각 CPU에 연결한다고 하면 이 NIC에서 이제 각각의 피지컬 펑션을 여러 개를 지원을 하고 그 피지컬 펑션을 각각 PCI로 CPU하고 연결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각각 맥 어드레스가 붙고 이 맥 어드레스당 하나씩 OS는 디바이스로 인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올릴 거고 이렇게 되면 각각 디바이스가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CPU마다 또 디바이스 큐를 하나씩 할당하기 때문에 사실 CPU 제로에도 PF 제로하고 1이 둘 다 연결되어 있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NU DMA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구조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CPU 제로에서 돌고 있다가 CPU 1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CPU의 버퍼링을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의 디바이스로 인식되는 것 때문에 이전과 같은 NU DMA가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NIC에서 여러 피지컬 펑션을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 맥 어드레스를 사용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맥 어드레스를 보내주면 이 맥 어드레스별로 피지컬 펑션을 관리하는 식으로 이제 매핑을 하나 관리하게 되고요. 네, 이제 iOctopus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피지컬 펑션 여러 개를 하나의 피지컬 펑션으로 묶어서 OS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기존의 PF와 맥 어드레스를 관리하는 걸 여기서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맥 어드레스를 두 개 맥 어드레스가 있지만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소켓에서 소스 IP와 포트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IP, 포트 그리고 프로토콜 ID라는 유니크한 정보를 여기 이제 NIC에게 넘겨주어서 요 5개의 튜플로 어떤 PF에 매핑되어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고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개의 데이터로 IP의 모든 플로우를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맥 어드레스 주소 대신 사용해도 문제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인데요. iOctopus는 모든 CPU의 IO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NU DMA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온닉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여러 PF와 디바이스 큐를 각각 CPU에게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의 디바이스 큐만 할당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여러 NIC들의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 드라이버에서 관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드라이버에서 소켓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PF의 매핑 정보를 관리합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PF가 변경될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CPU 1에서 사용을 하다가 CPU 2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 온닉 드라이버에서 어떤 소켓이 어떤 PF에 할당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NIC에게 어싱크로너스하게 커널에서 넘겨준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관리해서
다른 CPU로 마이그레이션 될 때에도 누 DMA로 인한 성능 하락이 없도록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현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닉의 프로토타입은 멜라녹스의 펌웨어를 수정을 하여서 맥 어드레스 주소와 PF 매핑 관리하는 부분을 소켓 정보와 PF로 바꾸었고, 이제 아래 엔비디아의 소켓 다이렉트 어댑터라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의 CPU를 하나의 NIC를 이런 식으로 NIC 앞에 PCI 16레인을 뽑아줄 수 있는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이걸 통해서 다른 CPU에게 물리적으로 연결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온닉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의 팀 드라이버를 기존에 있던 팀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개의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바꾸어서 보여주는 식으로 드라이버를 구현을 하였고, 여기서 이제 아까 NIC에서 PF하고 소켓에 5개의 튜플 데이터로 관리하는 이 친구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NIC에서 구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밸류에이션 환경은 이렇고요. 이제 그냥 서버 하나 있고 클라이언트 하나 있고 서버에 각각 NIC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서 각각 PF0, PF1으로 CPU 0와 1에 연결이 되고, 이게 이제 두 개로 보이면 안 되니까 온닉 드라이버로 하나 인터페이스로 묶어서 OS에게 보여주게 되고, 여기서 이제 총 비교한 건 로컬, 리모트, 아이옥토퍼스 3개인데요. 로컬은 이제 NIC가 그 해당 노드에 로컬로 있을 경우, 리모트 NIC가 리모트로 있어서 이제 누 DMA가 발생을 할 경우, 그리고 아이옥토퍼스는 방금 말씀드린 온닉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두 가지 피지컬 펑션을 묶어서 하나로 보여주는 구조이고요. 아이옥토퍼스하고 로컬 리졸트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아이옥토퍼스가 이상적으로 성능이 잘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밸류에이션인데요. 이 넷버프라는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고, 이제 버퍼 크기 일정 버퍼 사이즈를 TCP 소켓에 주고받고 하는 워크로드이고, 이 버퍼 크기를 다양하게 조절할 때 처리량, 메모리 대역폭, 그리고 CPU 사용량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이제 여기 IOCT가 나온 게 이제 옥토퍼스고, IOCT하고 로컬 처리량의 곡선 위의 숫자는 CPU 대비 처리량을 나타내고요. 두 설정 모두 CPU에 의해서 병목이 발생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아이옥토퍼스의 성능은 기본적으로 원격 처리량보다 항상 높고,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DDIO가 로컬에 있을 때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CPU가 메모리 대신 LLC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상승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 그래프를 보면 이 IOCT하고 로컬에서는 메모리 밴드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DDIO에서 데이터를 바로 캐시로 올려주기 때문에 메모리 밴드위스를 사용을 하지 않고, 리모트 같은 경우에는 누 DMA가 발생하기 때문에 리모트의 메모리의 데이터를 할당하고 CPU가 읽어가기 때문에 네트워크 스루풋 한 3배 정도의 메모리 밴드위스를 사용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논문에서 또 말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 카드가 밴드위스가 너무 증가하면서 메모리 병목 때문에 이걸 이제 메모리에 담고 싶지 않아서 DDIO가 나왔는데, 이런 환경에서 누 DMA 때문에 메모리 밴드위스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 요거를 완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밸류에이션은 CPU 마이그레이션 테스트이고요. 이제 아이옥토퍼스의 스레드 마이그레이션 처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까랑 같은 워크로드에서 한 4.5초 정도 후에 스케줄러에서 CPU 어피니티를 조정을 해서 프로세서를 다른 소켓으로 이동시킨 결과입니다. 이제 그림 결과를 살펴보면 NIC가 온닉으로 작동을 할 때는 프로세스 마이그레이션을 감지하고 들어오는 트래픽을 해당 CPU로 유도하기 때문에 PF를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성능의 저하가 없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반면 그냥 이제 NIC를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이동한 후에도
리모트에 있는 PF를 계속 사용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처리량이 DDIO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밸류에이션은 요거를 이제 NVMe에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한 실험인데요. 최근에 NVMe도 이렇게 멀티 펑션을 지원을 하고 이런 듀얼 포트 NVMe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델 서버에서 델 서버를 커스텀 해가지고 이 듀얼 포트 NVMe를 꽂으면 각각 PCI 2레인씩 다른 CPU에 연결되도록 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하고요. 각각 디바이스로 NVMe SSD 하나가 두 개로 인식되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두 개의 SSD 디바이스로 하나의 SSD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 그 옥토 SSD라는 친구로 부르는 이 친구는 구현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NVMe를 사용을 할 때 이 누 DMA가 성능에 진짜 영향을 끼치는지를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은 아까 사용했던 이 TCP 스트림 벤치하고 그리고 FIO를 수행을 해서 여기서 실험한 거는 여기 인터커넥터에 병목이 있을 때 FIO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요거를 확인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CPU 간 인터커넥트에 부하가 생기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CPU 제로를 사용하지만 리모트 D램을 사용하도록 했고, FIO도 CPU 제로를 사용하지만 FIO는 CPU 1에서 돌지만 SSD는 CPU 제로에 연결되어 있는 SSD를 사용을 해서 여기 중간에 이제 CPU 간 인터커넥터의 부하에 따라서 성능이 변경되는지 요걸 확인한 실험이고요. 여기 이제 스트림 벤치의 수를 늘리면서 스트림 벤치가 많아지면서 이제 인터커넥터의 부하가 계속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FIO의 성능이 한 25%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실험으로 이런 CPU 인터커넥트의 병목이 발생할 경우에 NVMe의 스루풋을 다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논문의 끝이고, 이 논문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미 거의 다 구현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펌웨어하고 드라이버의 조그만 수정을 통해서 이제 피지컬 펑션을 여러 개 지원하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OS가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옥토퍼스는 이 누 DMA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다라는 논문입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